반갑습니다. 온나라 부동산 정보의 백소장입니다. 예, 온나라 부동산 호야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귀농이나 시골 생활 이렇게 준비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잖아요. 엄청난 고민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일단 돈 문제인 것 같아요. 돈. 네. 그래서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몇 가지를 추려서 이런 게 있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농업정책자금이 올해 2월부터 대폭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도시인, 직업이 있는 도시인도 받을 수 있게 돼서 나도 받을 수 있다. 농업정책자금 그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뉘어져서 첫 번째 농촌주택개량, 두 번째 기농창업자금, 세 번째 주택구입자금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촌주택 개량은 농촌에 빈집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개량하는 데 비용도 저리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고 예, 그렇죠. 신축을 할 때도 저리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다음 기농창업자금 요거는 용어가 조금 애매한데 어떻게 설명을 조금 창업이라니까 얼마나 그죠? 예, 말이 조금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정부에서는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시작하는 거를 기농창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 예, 그래서 그렇죠. 농지도 사야 되고 거기다가 비닐하우스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농기계 놔둘 것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걸 기농창업 자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농지 사거나 하는 이런 비용을 다 저리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예. 3번은 주택구입자금. 어차피 들어와야 되니까 주택도 구입을 해야 될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빈집을 수리하거나 새로 신축을 하거나 예. 주택을 사거나 예. 이럴 때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예,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 농촌주택개량지원금.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서 만요라는 거죠. 주택 개량 및 신축에 필요한 비용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예, 이게 공짜는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금리로 받고 싶어요. 예. 그럼 첫 번째, 지원 대상이 누구냐? 농촌지역 거주자하고 무주택자는 요거는 그냥 농촌에 사시는 분 이야기예요. 농촌지역 거주자는 본인 소유의 오래되고 안 좋은 주택 있잖아요. 예, 그렇죠. 요거를 개량하고자 하는 자라서 그냥 집 있으신 분, 농촌에 그분들이고요. 무주택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택 없이,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이 지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지원 대상이고요. 이제 도시지역 이주 예정자는 저희 같은 대다수의 시청자분들이겠죠. 그렇죠.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하려는 자, 저희죠. 그렇죠. 주택 개량 완료 후에 대신에 해당 지역으로 전입 신고를 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이제 이사를 갈 사람, 요런 사람 한해서 가능하네, 그죠? 그렇죠. 전입 신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입 신고를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빈집 개량 희망자, 농촌 지역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하는 개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이주 예정자에서는 저희가 집이 없었어야 되고요. 무주택자. 예. 근데 네. 이제 집은 있는데 팔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죠. 뭐 자제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는 이 빈집 개량을 하면 돼요. 예. 근데 대신에 아무 집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빈집 정보 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그런 빈집이어야 돼요. 요거는 1주택 소유자도 가능하니까 빈집정보관리 등록 시스템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가셔서 어떤 빈집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우리가 하거나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 안 되고요. 딱 여기에 등록된 빈집에 한해서 가능하군요. 그죠?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요거를 지원하는 제도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집은 너무 낡았는데 위치가 하나 조금 떨어져 있고 괜찮다. 예. 요럴 때는 요거 뭐 개량하거나 철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이 있으신 분들. 자, 우리가 시골에 이제 농막이나 요즘 체령 쉼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행됐죠. 그게 뭐 체령 쉼터 같은 경우에 제가 비용을 보니까 웬만하면 한 3,500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비용을 줘서 이제 하는 건데, 요런 제도를 활용하면은 훨씬 저금리에 또 체령 쉼터나 농막이 좀 줄 수 없는 주택은 조금 안락함이 있고 체령 쉼터는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요즘 유튜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빈집 왜 개량해가지고 자기도 살면서 그 민박 주시는 분도 많거든요. 민박도 가능해요. 네, 민박도 네, 가능해요. 펜션은 안 되는데. 아, 여기 숙박업하고 민박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 그렇죠. 성격이. 그래서 네. 민박을 하면서 또 요즘 왜 시골 체험하는 것도 많이 한달 살기 있잖아요. 이런 뭐 거죠. 딸기나 이런 농장이 있으면은 예. 그런 체험하면서 민박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 숙소 제공.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제공되는 지원금이에요. 자, 요거는 요즘 뭐 시골에 가면은 웬만하면은 일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농업인이라고 하면 그런 분들도 어차피 숙소가 필요하잖아요. 예.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해당 요건 및 세제 혜택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 예. 지원 대상 주택의 연면적이 땅 말고요. 제가 지으려고 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약 45평 이하이면 돼요. 45평은 크지 않아요? 엄청 크죠. 보통 예. 이런 경우에는 뭐 1층 30평, 2층 15평 이렇게 예. 짓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시골에는 집을 너무 크게 지면 일단 난방기비가 많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는 생각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일 저희가 이렇게 150제곱미터 약 45평 요걸로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취득세가 28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가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요거 좋은 점 있죠. 네. 거기다가 요렇게 지은 집이나 요런 거는 5년간 재산세가 면제돼요. 이것도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대출 한도. 그럼 얼마나 주는데? 신축, 개축, 재축은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요. 증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 어쨌든 집을 고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1억 5천만. 1억 5천이면 그래도 시골집 거의 다 깨끗하게 아이고, 고치지 않아요? 리모델링 하는데 뭐 비용 많이 들어봐야 이만큼 안 들죠. 그러니까요. 완전히 뭐 새 집처럼 탈바꿈 시키는 거죠. 맞아요. 네. 올해부터는 이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할 때 계약금하고 중도금 대출도 가능해졌거든요. 그 우리 뭐 저 신축 지어 보면은 무슨 공사 끝나면은 돈을 달라 그러고 계속 돈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원래 집도 이 대출도 네. 집 비용 전체를 대출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집 건축비의 몇 프로 정도를 해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전체 건축 비용에 이게 은행에서 물론 판단을 하겠지만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2억 5천에가 한도까지 딱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고 예. 실제 주택을 지었을 때 소요된 비용에서 한 70%까지 지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때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까지 이제 되는데 예. 신축, 개축, 재축은 7,500만 원까지 먼저 땡겨서 이제 지원받고 쓸 수가 그다음 전체 만료가 2억 5천을 융자받기로 했다. 예. 그럼 7,500은 먼저 쓰고 예. 나머지 이제 완료됐을 때 완공되었을 때 그때 나머지를 또 받으실 수 있고 예. 증축과 대수선의 경우는 4,500까지 계약금하고 중도금으로 쓰라고 먼저 대출이 가능해요. 그러고는 이제 나머지를 받을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대출 금리 연 2%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아, 이 완전 공짜 아닙니까? 금리는 엄청 싸네요. 예. 예. 거기다가 예. 우리 만 40세 미만을 그 청년농부라고 오잖아요. 청년인. 그렇죠. 요거는 1.5% 고정금리예요. 와, 나이가 너무 아쉽습니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해도 되고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해도 돼요. 20년이군요. 그죠? 예, 네, 천천히 상환 이렇게 기간이. 갚으라고 하고 예. 진짜 요즘 대출 금리에 비해서 이 엄청난 저리 대출 금리 엄청나게 싼 거죠. 이거 다 정책금리입니다. 은행에 가면 최소 뭐 5%, 뭐 4.7% 이래 되잖아요. 그것도 또 마음대로 잘 안 해줘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정책금입니다. 받을 수 있으면은 너무 좋은데 이제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 같은 도시인, 직업 있는 도시인도 이제 한번 도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 먼저 하시고 예. 그래서 대출 조건이 된다, 자격이 된다 그러면 대출 업무는 농협은행이나 지역 농축협은행에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농 창업 자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농지를 사서 내가 농사 짓겠다, 시작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은 어떻게 되느냐. 네, 이거는 순수하게 이제 기농할 때 그런 그렇죠. 자금이잖아요. 그죠? 예. 네. 저희가 이제 기촌이 아니라 기농을 하실 좀 규모 있게 예, 하고 예. 싶다 할 때는 요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인이 귀농해서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 창업 자금과 주택 구입 자금을 다 지원하는 제도예요. 예. 자격 요건 중요하겠죠. 예. 연령 만 65세 이하인 자, 59년생 1월 1일 이후 출생자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퇴직하시기 전부터 약간 준비하셔서 퇴직할 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귀농인,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농촌으로 이주하신, 농촌으로 전입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렇군요. 요 귀농인은 종전에 내가 귀농 창업 장급을 안 받고 농촌으로 전입을 했어요. 예. 했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또 땅도 조금 넓은 게 있어야 되겠고 농사가 또 적성에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 귀농 창업 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네. 제촌 비농업인, 농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농업인이 아닌 그냥 직장 다녔던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분이 이제 나는 앞으로 나도 농사를 짓고 농업인이 되겠다. 또 이분도 또 농업이 적성에 맞군요. 그렇죠. 농촌에 와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전에는 직업이 있었으면 안 됐거든요. 예, 근데 그렇죠. 그리고 3,700만 원 또 다른 수입이 있으면 안 돼요. 예, 예. 근데 지금은 다 돼. 다 3,700만 원도 넘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직업이 있어도 되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좋은 거죠. 귀농 희망자, 저희 같은 사람들이죠.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면서 이거 직장이 있어도 된다는 거죠. 당해 년도에 농촌 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네, 여기서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전입 예정인자, 요거는 우리가 도시에 있으면 동 단위에 살잖아요. 예. 동 단위에서 면, 리 단위로 이렇게 전입 예정인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시인데 예. 뭐 읍이나 이런 데 있는 분은 안 되는 거네요. 예, 거기에서 뭐 리 단위에 있는 이런 분들은 농촌 지역으로 오더라도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농촌에서 농촌으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해당이 안 되죠. 예, 그거는 귀농이 아니죠. 예, 그렇게 보는 거네요. 예. 2번 지원 내용. 농업 창업 자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3억 7,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네, 그죠? 그렇네요. 예. 그 지원되는 거는 뭐 아무나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 일정한 요건을 보고 있는데 이게 뭐 지자체마다 거의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예. 귀농 교육을 이수를 했느냐 안 했냐 이런 걸 보거든요. 귀농 교육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게 뭐 아무런 계획 없이 이렇게 귀농을 하시지는 말라는 얘기죠. 예. 예,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8시간을 이수를 하면은 이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져요. 예, 자격 요건은 되고 예,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원할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지원하겠죠. 예, 그 중에서 선발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최소 이제 교육 이수 시간이 한 100시간 이상 되면 좋다고 아. 예, 그 담당자분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교육을 많이 받는 게 좋네요. 예, 그렇죠. 예. 많이 받을수록 실패 확률이 줄어드니까. 그럼 인터넷으로도 교육을 먼저 신청하면 되겠네요. 안에 이제 그 내용은 인터넷으로 한 40시간을 그 이수한 걸로 많이 인정을 받으시네요. 해주고요. 예. 나머지 60시간은 뭐 우리 백사님 잘 알다시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농촌 살아보기 예, 체험 그렇죠. 이런 거요. 예. 예, 거기 체험하면서 거기서 또 교육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런 교육을 받으면은 교육 시간 채우는 거는 금방 채우거든요. 연수비도 준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귀농하기 전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해서 실패를 줄이자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봉화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지원을 받아요. 예.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맞아요. 예, 이렇게 지원받는 것 같아요. 대출 금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번 대출 금리 연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정말 금리가 좋네요. 금리는 엄청나게 싸죠. 상환 기간은 그러면 5년 거치하고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니까 15년 동안, 그죠? 농사 그럼 지으면서, 예, 이렇게 지으면 돼요. 농사는 15년 동안 계속 농업인이 돼서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 다른 직업을 가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예, 예. 요런 거는 해당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 문의하면 돼요. 2025년 변경된 주요 내용 때문에 저희도 지금 받아볼 수 있는, 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었으면 아예 지원을 못했어요, 작년까지는. 근데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라도 지원이 가능하고, 예. 농업 전업 의무가 폐지되어서 용농 활동은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농업인이 돼가지고 15년 동안 농사는 지으면서 다른 직업을 병행할 수 있어요. 예, 예.
자, 요거에 더 대폭 완화가 돼서 기존에는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됐어요. 예, 이게 종전에는 예. 동화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예.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대주 전체가 세대원 전체가 전입 신고를 해야 이게 지원 자격이 되었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그 세대원 중에 일부 한 명만 나와도 전입 신고를 해도 신청이 되게끔 이렇게 법이 완화가 됐네요. 예, 그러니까 부부가 있는데, 예. 보통 남편분들이 뭐 세대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직장 서울에서 다니셔야 되는 상황이면, 제가 세대원이 신청하고 저 혼자 전입을 새로 지은 집으로 그렇게 하면, 할 수도 있네. 예,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렇죠. 남편분은 서울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예. 사모님이 먼저 오셔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나중에 합류를 하면 되니까 그죠? 그렇죠. 지원받고. 그런 부분은 엄청 합리적으로 변한 것 그렇죠.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런 농촌 살리기 혜택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네요. 자, 요렇게 저희가 오늘은 농업 정책 자금 나도 받을 수 있다. 정말 저희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알고 준비를 열심히 해서 교육도 좀 받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오늘 저희 백 소장님 말씀한 거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되잖아요. 이거 말고도 지원하는 제도가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농을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조금씩 찾아보시고 이렇게 얻을 수 있으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맞아요. 이렇게 설명에 다 담을 수는 없었어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눌러주시니까 좋더라고요. 오늘 우리 백소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